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얼굴이 나오셔서 정말도 행복하고 좋은데요. 먼저 올 이번 시즌 함께 해주신 각오랄까요? 그리고 올 새해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먼저 강태공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일단 2019년 황금돼지를 일단은 이 히든스탁과 함께 해서 굉장히 기분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히든스탁을 통해 가지고 숨겨진 종목들 그리고 분명히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숨은 진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끝까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려요. 우라노스는 공룡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혼란을 좀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라노스라는 뜻은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의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하늘의 신이라는 의미만큼 2018년 지난 1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는 제가 올바른 시장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석 투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중국발 스노우볼 효과로 인해서 증시 자체가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노우볼 효과라는 거는 이제 나비 효과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효과인데 우리가 눈덩이를 언덕에서 굴려버리면 이 눈덩이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국의 경기 지표가 오늘 1월 1일 사실 시장에서는 1월 1일 효과로 인해서 1월 2일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좀 강세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들을 했겠지만 중국 경기 지표가 사실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건데 사실 지난 2018년에도 글로벌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지금 신흥국가들의 부채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거. 결국 이 신흥국에 대한 경기 둔화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019년에도 뭔가 뚜렷하게 지금 글로벌 경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2019년에도 강세장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잘못 나왔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제 중국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오늘뿐만 아니라 1월 4일에도 또 중국의 경기 지표가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가 아마 시장에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거세졌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오늘 장에 개인들의 순매수,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연초 효과라고 하죠. 연초 효과에 대한 개인들의 기대감이 커진 반면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는 매수보다도 매도 포지션이 좀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화가 아직까지는 뭐 환율이 치솟은 부분도 아니고 유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지표에 부담감이 있는 건 아니라서 매도량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글로벌 증시가 여파를 맞는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수급적인 측면이 지금 하방 포지션이 좀 잡혀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박스 하단 구간대를 결국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관건일 텐데 하단 구간을 1980포인트로 좀 잡아보시고 이 구간에서 특별하게 뭐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 만한 요소가 없다라면 하단 구간에서 좀 매수를 잡아가는 전략으로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강태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코스닥은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견딘다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락 전환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일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이런 하락폭에 대한 이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1% 이상의 급등, 1% 이상 갭을 띄웠던 코스닥 지수가 뭐 마이너스 1%까지 밀었을 정도로 결국에는 한 2% 정도의 하락을 가지고 왔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보이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을 표현하느냐,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오늘장의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도합을 봤을 때 5천억 가까이 이상의 개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만큼 자금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 2018년도 시장이 무너지면서 대다수의 개인들의 물려있는 계좌 손실이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를 할 자금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나 최근 이제 코스닥 지표를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당일 일별 동향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2018년도 10월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10월부터 2019년도 1월 2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시장은 엄청난 하락이 나오지만 개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할게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 이 개인들의 매수를 개인이라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이 시장의 하락을 통해서 개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하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다를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시장을 떠날 때 그 물량을 다 뺏고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만약에 650포인트대를 버텨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점대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700포인트 돌파와 함께 다시 상승 추세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시고 우선은 홀딩하시면서 관망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낚시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느긋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에너제틱합니다. 이번 시즌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께서 셀트리온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3.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셀트리온 3인방 모두 힘을 못 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셀트리온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게 여러분들 무슨 뜻인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경기가 좋고 시장이 좋을 때는 성장주들이 주가 상승률들이 빠르게 나옵니다. 바로 이제 현재 시점에 대한 이익보다도 미래에 어떠한 이익을 갖고 오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바로 성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내지는 반도체가 성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와 이제 완전히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게 가치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치주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이익보다는 현재 시점에 돈을 많이 버는 기업. 그러니까 충분히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가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치주 같은 경우는 보통 지수가 하락할 때 경기에 대한 둔화가 나온다라면 결국 시장의 수급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즉슨 이 셀트리온이 바로 성장주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올라가려면 바로 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결국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역시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과 글로벌 경기 불안에 대한 요소로 인해서 오늘장에 바로 성장주의 대표 주자인 셀트리온이 하락폭이 좀 커졌다는 부분에서 시장 하락에 대한 이 부담감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또 바로 연말에 이 정부 측에서 특히나 이 경제부총리가 또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30년 동안의 한국의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정부의 지원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이 드나 역시 이 경기 불안감으로 작용이 계속된다라면 이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시장 하락과 상당히 동일한 구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 박스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으로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여러분들이 또 실수를 하는 부분은 박스 이 상단 구간에서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뚜렷한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 상단에서 매수로 접근하지 마시고 박스 하단에서 매수로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공략법도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EM코리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상승세가 참 대단한데요. 오늘도 22.61% 아주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뭔가 강력한 호재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EN코리아 같은 경우는 히든스탁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가 이 같은 MTN 머니투데이 방송사인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머니투데이 방송사인 이 수익 만세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주로 그리고 공략주로서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EN코리아라는 종목 자체를 봤을 때 일단은 이슈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어필했던 CES 2019죠. 이제 세계 가전 박람회가 다가오면서 이제 IT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뭡니까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박람회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동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CES 2019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수소차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한 건 뭡니까? 최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쳐주면서 뭐 한다고요? 기대감을 이 5일 이동 평균세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던 이 기대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EM코리아를 대장으로서 지금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봤을 때 이 신고가림이 돌파를 하면서 올려치는 모습, 지금 과거에 7,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7,000원대 고점 전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장에선 강력하게 뭐합니까?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강력하게 뚫어내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 EN코리아가 새로운 대장주로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려치라는 게 굉장히 높다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EN코리아를 지금 추격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어차피 대장주가 올라가면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천천히 찾아 나서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조급하게 쫓아갈 게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공략하자. 오늘 히든스탁을 통해 가지고 EN코리아를 놓치신 분들,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봤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EN코리아보다도 더 좋은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KMW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 궁금한데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G의 최대 단점은 이 도달 거리가 짧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려면 이제 기지국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각 통신사마다 기지국을 최대한 많이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MW 같은 경우는 KT, SKT, LG U+ 3사에 전부 다 기지국을 좀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2019년에 영업이익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가격 전략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시면은 일단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하단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사실 시장 하락 때도 큰 폭의 충격을 받지는 않는 종목이고, 역시 통신주들이 시장 약세 때 좀 가치주 성격, 시장 방어주 성격으로서 하단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박스 흐름을 좀 그려줬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 데 있어서는 박스 하단에서 저점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의 전저점 구간입니다. 19,400원 구간 손절가 좀 잡고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정거점 구간인 29,000원까지도 한번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시장이 좀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조금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다라면 26,800원 구간 정거점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요,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목도 칼칼하고 눈도 아프고 그런데 이 미세먼지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대장주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미세먼지에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다라고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 공기청정기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분명히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EM코리아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수소차다.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건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과거에 뭡니까? 2018년도에 서울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제 미세먼지 관련되어 있는 대응책으로서 뭐를 제시하느냐? 수소차라는 걸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소차가 걸어다니는 공기청정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종목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대우부품이라는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도 있습니다. 이 한마디 지금 말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겠죠? 이 대우부품이라는 종목 자체도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수소차와 미세먼지 이슈가 한번 엮여주면서 과거에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서울시장 선거까지 다가가주면서 한 100% 이상의 파동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성창오토텍이라는 종목 역시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가 어떻게 돼요? 성창오토텍 역시도 저점 대비에 100에서 200% 이상의 상승 파동을 가지고 왔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승 파동과 동일하게 그 당시에 대장주로서 많은 분들이 대장주로서 공략을 하면서 물리기도 하고 수익을 보기도 하면서 아마 이 종목을 통해서 웃던 사람도 많았고요. 아니면 울던 사람도 많았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2018년도 미세먼지 정책을 통한 수소차로서 대장주로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슈를 끌었던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강태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특징주에서 다뤘던 EM코리아, 요 종목과 차트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대파동 이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EM코리아 다시 한번 짚어주셔야겠는데요. 그죠. 일단 EM코리아 같은 경우 지금 벌써 이미 힌트는 엄청 많이 드렸어요. 지금 이미 성창오토텍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우부품 아니라 말씀드렸죠. EM코리아도 아니라고 거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벌써 수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3개가 쳐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엔 굉장히 쉬울 까 생각하고 있는데 EM코리아도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파동이 나와주느냐. EM코리아도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가는 구간, 하락 추세가 이제 정확하게 끝이 나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대파동이 나온다. 하락 추세 끝과 함께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 하락 추세 돌파와 함께 8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하락 추세가 끝나는 지점에서 뭐가 나온다? 최근에 이제 이 앞서 MTN 방송을 통해서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저는 꼭 종목을 공략할 때 이 5일 이동 평균선대를 돌파해주면서 기대감이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는 종목만 건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가 끝나주면서 5일 이동 평균선 돌파하면서 기대감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주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는 상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85%까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M코리아와 굉장히 흡사한 자리 5일 이동 평균선대를 뚫어내면서 하락 추세를 끝내는 종목이다. 아마도 이 종목이 대파동 직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수소차 관련 중에 대우부품 아니고 성창오토텍도 아니고 EM코리아도 아닌데 EM코리아랑 그 전에 파동을 보이기 전이랑 비슷한 종목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찾으셨나요? 글쎄요. 수소 관련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실 저는 미세먼지 정책주라고 첫 번째 힌트가 나왔을 때는 역시 이제 좀 단순하게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소차라고 이제 확정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수소 관련해 가지고 핵심 수혜주는 사실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역시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이 수소 밸류에서 수소 저장 장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테마성으로 올라간다라면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실질적인 수혜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화면상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세종공업이 지난 2018년 때도 역시 정부의 수소 정책이 나올 때마다 잠깐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가치로 판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뭐 단기성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주봉상으로 항상 이제 좀 저항대를 맞았던 구간을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노크를 했었는데, 점차 현재 지금 이제 저항대 구간에서 좀 거래량을 동반되면서 좀 한번 윗구간을 좀 돌파를 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좀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께서는 세종공업으로 추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강태공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누군가가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군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개인? 뭐 기관?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매집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라면 기관과 외국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매집이라는 건요, 실제로 우리가 이 패턴이라든지 거래량을 보면서 좀 더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차트 좀 설명드릴게요. 이엔코리아라는 종목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엔코리아가 급등하기 직전에 뭐가 나와주냐고 하면은 어느 순간 그 전에 이제 사이사이 꾸준하게 뭐가 나와준다?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가 툭툭툭 들어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가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 준다는 건데, 분명히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거래가 터쳐주고 오늘장에서 또 역대급 최대 거래량이 터져서 상방을 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우라수님께서 말씀드린 세종공업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게 이제 세종공업도 본다라고 하면 이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최근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거래가 지속적으로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예요? 주가를 바닥에서 사 나간다는 거지 이 올라간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종공업은 조금 아쉽지만 지금 뭐 고가에서 돌파를 시도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 구간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 만약에 세종공업을 보고 제가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세종공업이 급등하기 직전, 현재 세종공업의 한 이런 자리에 있는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다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바닥 구간에서 꾸준한 매집 물량과 함께 거래와 함께 누군가는 엄청난 물량 확보를 나가고 있는 종목이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더욱더 기대됩니다.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